1912년 4월 14일과 15일 사이의 밤, 가장 현대적이며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배가 빙산과 충돌하여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죠. 자유의 여신상의 몇 배 크기인 거대한 유람선이 거대한 얼음덩어리와 충돌하여 가라앉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어둡고 추우며 들리는 소리라고는 금속과 나무를 부러뜨리는 우르릉 소리뿐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이라고는 끝도 없이 펼쳐진 대서양의 차가운 물이에요. 바깥 세상과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요. 전화도 인터넷도 없고 전 지구상에 누구도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악몽이 따로 없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날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걱정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침착했고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재난 중 하나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승객들의 눈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유명한 유람선에 탄 승객입니다. 객실은 배의 최상층 갑판 중 하나에 있어요. 방금 저녁 식사 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군요. 이제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웨이터들은 디저트를 나르고 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 바다의 고요함을 만끽합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최첨단인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선실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승무원이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갑판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무슨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대요. 괜찮겠죠.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행복해질 거예요. 배가 빙산과 충돌하는 순간은 그저 살짝 밀치는 듯한 느낌밖에 나지 않았고 어떤 승객들은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승무원이 문을 두드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판 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모두가 꽤 침착하네요. 승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화를 듣고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게 사실일지라도 모든 승객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구조보트가 필요한 수의 절반밖에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구조될 거라고 확신했죠. 대피가 시작됩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먼저 탔어요. 아무도 당황하거나 자기 차례가 되기 전에 배에 타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남자들은 신사적으로 행동하고 승무원들이 여성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한 승객이 아내와 함께 배에 오르고 싶어 하네요. 하지만 배에 남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내가 걱정돼서 그렇다고 해요. 그는 타이타닉보다 보트가 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승무원들이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물러납니다. 승무원들은 공중으로 신호탄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모두 배가 고장났을 때 밟는 표준 절차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 경험이 많은 승객들이 많았다면 배가 조난당했기 때문에 신호탄이 발사됐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보트들이 하나씩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참을성 있게 차례를 기다리며 대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 밀거나 붐비지 않고 있어요. 소리를 지른 사람도 없고요. 승무원들의 행동 덕분에 승객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척했다고 해요. 누군가는 구조보트를 사전 대응으로 띄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원들은 구조선이 타이타닉을 향해 오고 있으며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승객들은 다른 배에 불빛이 보인다고도 했고요. 이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 근처 가까이에 머물기를 바랐어요. 많은 승객들은 그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 했어요. 배가 침몰한다는 말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가라앉지 않는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정신은 이렇게 작용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나쁜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믿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 일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을 거예요. 승객 중 한 명은 위험이 과장된 것 같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타이타닉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일부 승객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여전히 배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따뜻한 객실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여기 있다고요. 이 배에서 나가면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 위에 작고 불안정한 구조보트에 올라타야 해요. 또 짐을 못 찾겠다고 배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짐을 계속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짐을 가라앉는 배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 배엔 많은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영어를 이해조차 하지 못했어요. 승무원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 승객들은 대피하는 동안 승무원의 지시를 오해했습니다.
대피 표지판에 써진 글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많은 승객들은 엔진실에서 무슨 고장이 났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고 타이타닉호는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배가 앞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배가 가라앉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배의 뒤쪽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은 물에 뛰어들고 다른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고 구명보트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혼란과 관계는 없어 보여요. 약 1,500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말이죠.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몇몇 승객들은 객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짐을 놓고 가지 않겠다고 했으며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피하는 동안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계속했어요. 이 연주를 듣고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타이타닉에서는 거의 마지막까지 음악이 계속 연주됐습니다. 새벽 2시 5분쯤 선원들은 승객들과 함께 마지막 배를 내렸습니다. 15분 후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 비극 후에도 살아남은 승객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배에 탑승하고 거대한 배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기억했죠. 그리고 그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당시 겪은 끔찍한 재앙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 이 운명적인 사건들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장편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타이타닉에 대한 뉴스는 모든 신문에 실렸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묘사에서도 그날의 비극은 끔찍한 재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려내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믿지 못했죠. 타이타닉의 비극은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더 끔찍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이 사건 이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대형 해양 여객선을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한 것이죠. 한편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많은 승객들은 다른 배를 타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한 여성은 타이타닉을 포함한 세 척의 난파선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여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해저에서 타이타닉을 들어올리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난파된 지 여러 해 후 사람들은 배를 들어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500만 달러짜리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침몰한 배의 상당 부분엔 나일론 사슬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사슬의 다른 쪽 끝은 디젤 엔진에 연결되어 있었고요. 전체 작전에는 미니 잠수함이 사용되었습니다. 무게가 21톤이나 나가는 타이타닉호의 한 부분을 당기면서 사슬 중 하나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개씩 다른 사슬들도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의 거대한 조각이 다시 해저로 떨어졌어요. 당시 구조작업 참여자들은 식량이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육지가 꽤 멀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다시 시도하지 않기로 했어요.